막 올라갔다는 이야기고, 안 그러면 전기가 내려가고 이럴 때는 불황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파악을 하게 되지. 인면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꾸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는 이런 경향은 없다고 봐야 된다. 그게 지금 이제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게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이 투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했는데요. 이 94페이지에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투기라는 것이 뭐냐? 투기라는 건 제가 이렇게 막스가 생각을 했다고. 이게 지금 정부가 산업자본이 자본주의에서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자본 형태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예요. 산업자본은 중심으로 이야기한다고. 이윤이 많이 났다고. 이윤이 많이 나고 이제 소득도 늘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자꾸 지금 이야기했듯이 새로운 기술이 자꾸 도입된다고, 그죠? 새로운 기술이 자꾸 도입되고 이러니까 자본으로 기능할 수 있는 최소 규모가 자꾸 커진다고. 옛날에는 섬유 공장을 하나 운영할 때는 1억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고급 새로운 기계가 많이 발명이 돼가지고 그거 하려고 하면 지금 한 30억이 필요하다 하더라고. 공장 하는데 공장 운영한 30억 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버리면 옛날에는 1억 가지고 공장을 지어가지고 산업 생산을 했는데 생산활동을 했는데 이제는 30억이 돼야지 생산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30억 밑에 있는 돈 30억 원보다 적은 돈은 어디 가겠어요? 갈 데가 없잖아. 생산에 못 들어간다고. 그런 것이 정부가 은행에 들어가고 은행에 모이고 주식시장에 모이고 막스에서 되는 부동산 투기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은행이나 주식시장 이래 모여가지고 이 친구들이 생산활동에서 이윤을 못 보니까 투기활동을 통해 사고 팔고, 그죠? 산업에도 들어가고 사고 팔고 하고 금융활동, 그러니까 매매활동을 하든지 상품 매매활동을 하든지 금융활동은 대출하든지 대부, 그죠? 대부를 하든지 정권을 매매하든지 이게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금융활동. 여기에 종사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투기인데 이 투기는 언제나 경기가 이렇게 좋아진다 이렇게 돼버리면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다 생각해가지고 엄청나게 더 이 경향을 촉진시킨다 이런 이야기로. 어떤 물건이 잘 된다 하면 말이야, 여기서 그 물건만 막 사기 위해서 막 들어간다 이 말이야. 또 그 물건만 사기 위해 들어가면 그에 따라서 생산업자들도 이거 왜 뜨느냐 싶고 자꾸 생산량에 버린다고. 실제로는 사회에 수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짜 수요가 막 생긴다 이런 거야. 그래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물건이 안 관리해가지고 이렇게 경제가 확 떨어진다, 공황에 빠진다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금융활동도 마찬가지로 대부 거기에 이 기업들이 공장을 막 돌린다 이 말이야. 돌리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막 돈을 많이 빌려오잖아요. 빌려가지고 공장을 막 돌렸다고. 그러다가 안 팔려버리면 전부 은행이 기업들이 빚을 못 갚고 이래 보면 기업이 망하고 은행이 대출한 돈 못 받으면 은행이 망하고 이런 식으로 이 정권 매매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고 타고 정권이 막 올라가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거품인데 그죠? 거품이 막 생겨가지고 그러다가 또 떨어지고 이런 이제 현상이 이제 생긴다는 것이.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래서 막스도 늘 그랬는데 이래가지고 회복되고 좀 호황으로 가다가는 뭐 이런 식으로 이 부음이라고 하는데 이 부음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딱 떨어진다. 이걸 지난번에 위기하고 공황이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이런 식을 들어간다. 이 부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투기다. 그래서 세계의 그 공황은 언제나 이 투기를 거쳐가지고 공황이 옵니다. 투기가 없으면 공황이 안 나타나요. 투기가 없으면. 그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쭉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95. 그러면 이제 이건 조금 이제 2007년, 2008년 이래가지고 지금의 공황하고 관계 있는 이제 이야기를 이제 좀 했는데 그 이야기 중에서 이 세계화하는 현상이 있어요. 세계화. 지난번에 내 세계화에 대해서 이야기 좀 했죠. 저기 신자유주의 하에서 세계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안 했습니까? 세계화 좀 했죠. 근데 지금 뭐냐 하니까 그게 1979년 5월에 마을 생차가 되고 수상이 되고 1980년 11월에 레이간이 미국 대통령이 되고 이거 이야기했죠.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쭉 가다가 이제 이게 이제 2007년인데 1974년이고 지금 이 미국하고 영국에서 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쓰니까 자기 나라 시장이 확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신자유주의 기본이 그렇게 얘기했다가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부자들을 위한 부자 정책, 정책 이걸 생각하니까 감세해주고 부자 감세해주고 사회보장제도 끊고 노동자운동 탄압하고 이러니까 시장이 확 줄어든다고. 그래서 이 선진국들이 후진국 모두에 대해서 세계 모든 나라의 후진국들에서 시장을 개방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시장 개방한다. 그래서 상품 시장도 개방하고 또 자본시장도 개방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상품시장, 자본시장 우리나라도 그때 다 했는데 개방하고 그게 세계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 자본이 세계 각국에 가가지고 물건 다 팔아먹고 그거 가지고 주식이나 정권, 국채 이런 거 다 사고 이래가지고 돈 많이 벌고 이렇게 이제 해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 하니까 이 중국이 1975년쯤 해가지고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는 그 큰 인구에다가 노동자들 많은 데다가 임금은 낮고 그랬길래 어떻게 되냐 하니까 미국 친구들이 여기에 가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미국에 투자하지 않고 산업자본가들이
전부 중국 가가지고 공장 짓고 거기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상품 만들어가 그걸 전부 미국에 수출하는 이런 현상이 생겨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그려놨는데 99페이지 제로에 있다고.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상품 수출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 미국에 1998년부터 1년 동안 미국에 그게 이제 교환교수로 가가지고 방문교수로 가가지고 있었는데 뭐 월마트나 이런 마트에 가면 거의 대부분 우리가 살만한 건 전부가 중국제라고 그런 식으로 적이 많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미국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했냐 하니까 하도 여기서 실업자 많지, 그리고 임금 수준을 굉장히 낮췄잖아요. 그 사람들을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중국제 싼 상품을 도입하는 거라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실제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미국 정부 자체가, 미국 자본가들 자체도 무역 적자라는 거는 전혀 개의하지 않았다고. 무역 적자라는 거를. 왜 그러냐 하니까 무역 적자나 그러면 돈 찍어가지고 그냥 좁으면 될 거 아니에요. 달러 찍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시절이었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듯이 이 미국 이게 이제 문제인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있으면 여기에서 돈을 준다고 미국에서 미국 소비자들이 지출을 하면 돈이 절로 가고 이 상품이 중국에서 온다는 말이에요. 상품이 온다고. 그러면 중국이 달러를 정확히 가지게 되잖아요. 지금 뭐야 외환 보유고가 3조 달러 정도 된다 이거는. 3조 달러 정도 굉장히 많이. 그러면 돈이 자꾸 나가고 이러니까 미국은 사실은 돈이 실제로는 안 찍어내면 부족하다고요. 그래서 중국한테 어떻게 요구를 했나 하니까 야, 너 그 돈 가진 거 전부 결승대로 미국 주식하고 국채 사고 이런 거 좀 살아야겠다 이 말이에요. 정부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미국 주식 사고 미국 이빨 이런 거 있다. 이게 뒤로 가는 거. 그래서 달러를 미국에다가 주고 미국으로부터 주식하고 국채하고 회사채 이런 걸 샀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떤 이야기냐 하니까 중국이 그 큰 무역 흑자를 가지고 미국으로부터 주식, 국채, 회사채를 사니까 이것이 값이 엄청나게 등기를 한다고요. 값이 등기를 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니까 이 주식, 국채, 회사채 가진 사람들이 이거 진짜 노동자는 아니고 중간층 이상이 이 값이 등기하니까 자기의 재산이 등기하잖아요. 그 때문에 소비를 증대시킨다니까. 소비를 증대시킨다고. 아니면 이 소비 증대시키는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웰스 이펙트, 부의 효과를 하는 부.
재산은 효과를 가지고. 주식 가격이 올라가면 내가 부자가 됐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부자가 됐다 해가지고 소비를 막 증대시키고 그 다음에 저성업체는 소비를 증대시킬 때는 어떻게 하는가 차입을 한다 이런 이야기야. 은행으로부터 차입해가지고 소비를 증대시키고 이런 거였고. 그러니까 지금 이 나간 돈이 다시 들어오고 이러니까 미국은 언제나 이자율을 낮춰가지고 이자율을 낮추면 국민들이 돈을 쉽게 저가잖아요. 빌리잖아요. 그 빌린 돈, 그 돈 가지고 주식하고 국채, 회사채에다가 투자를 다 한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놈이 자꾸 올라가니까 이 친구들은 그것이 재산이 올라간다 해가지고 소비를 더 증대시키고 그래서 이런 구도가 상당히 안착되는 과정에서 이 주식하고 국채 이것이 거품이 엄청나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러면서 자 이렇게 하고 이러면서 이 재산 효과도 사실은 차입을 자꾸 늘린다 이거예요. 차입을 늘려가지고 주식을 많이 사고 이러면서 소비를 증대시키니까 소비 증대하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 소비 지출이라는 게 사실은 채무, 부채 증가로 되어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거품이 자꾸 일어난다고. 그러면 주식 가격이 자꾸 올라가면 갈수록 자꾸 투자를 하려고 하면 더 돈이 필요하니까 채무가 자꾸 증가해지고 그 다음에 이 저소득층은 어쩔 수 없이 차입을 자꾸 늘려야지 소비를 할 수 있고 크레딧 카드를 끊든지 막 계속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이 그냥 하다가 거품이 딱 터지니까 이 소비자들이 젊은이가 망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파산하게 되는 이런 현상. 그러니까 소비자뿐만 아니라 기업도 다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이 경제는 정부가 이 금융활동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정부가 여기에 사고 팔고 하는데 너무 들어갔기 때문에 산업 기업들도 그기나 지난번에 GM이나 제너럴 일렉트릭이나 이런 친구들도 산업기업들도 전부 금융활동을 자꾸 했기 때문에 금융활동을 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자꾸 차입을 증가시켜가지고 그렇게 이 차입 증가시킨다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봐야 된다고요. 보니까 이 자꾸 가격이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올라가는 것 같으면 많이 사다 놨다가 올라갈 때 팔고 이래야지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렇기에 지금 차입 자기 자본이 여기 있다 이러면 차입하여 유가증권을 가져가요. 전부를 유가증권 자기 자본은 얼마가 있는데 차입하여 유가증권을 매입했다. 유가증권을 보유할 때 이것이 사실은 보통 이야기 레버리지라고 하는 거예요. 레버리지라는 거. 부채 비율인데 레버리지. 이게 보통 그 은행의 경우는 은행, 특히 투자은행이나 헤지 펀드나 이런 친구들은 이 비율이 50배라고 50배.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한다니까. 경기가 좋다 해가지고 그러면 말이야 모두가 자기 자본 얼마 안 되는데 그것이 50배만큼 차입해가 유가증권을 막 매입했다니까. 그 때문에
이 유가증권 값이 떨어졌다 이래버리면 이건 망하는 거야. 왜냐면 자기 자본은 뭐 1분이고, 차이난 게 50이니까, 50원이고, 이러니까. 이게 다 망하는, 이런 식의 근데 이거는, 이 은행뿐만 아니라 투기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이런 식의 이제 했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 가게에서도 그런 이제, 저걸 많이 했는 그런 상황이 지금, 그게 이 세계화라는 것이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미국의 산업자본이 여기에 가가지고 생산을 하는 거예요. 기업들이 여기 가가지고 지금 생산해요. 생산해가지고는 미국에다가 도로 팔아먹는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러면 미국은 실제로 자본이 이쪽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고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실업자 많이 생기고 임금 수준 낮아지고 이런데 그거를 메꾼 것이 중국이 주식하고 국채, 회사채를 많이 사주기 때문에 이것이 자꾸 호황을 이뤘다 이런 얘기예요. 그 호황을 이뤄가지고 이 중간층들 이상은 이것이 재산이 자꾸 올라갔다 생각해가지고 소비를 감청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걸 못하는 밑에 층은 은행을 그 차입을 해가지고 소비를 증대시키고, 이래가지고 소비가 증대하고, 이 주식 가격이 올라가고, 일가 정청망청하는 그런 체제가 됐다. 이것이 지금 내가 얘기했던 것 같은 세계 경제 불균형이 심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그 98페이지 보면 미국 제조업 취업자의 수 해가지고 나왔다고. 1997년에는 1,700만이었는데 2007년에 가면 1,300만으로 확 줄어든다고. 대부분이 저쪽에 중국에서 지금 취업자가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고, 또 미국 무역 적자를 보는 것은 1998년에는 569억 달러였는데 무역 적자가 2007년에는 2,562억 달러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저걸 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제4장 세계 대공황의 예산, 이거는 지난번에 좀 했죠.